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윳돈이 생겼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은행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왜 필요한 거지?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상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은행이 단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당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돈은 어디서 빌리죠? 반대로 내가 평생 모은 돈은 어디에 맡겨야 안전할까요? 장롱 깊숙이 숨겨둬야 하나요?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하고 아찔하죠.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고 또 거래하는데 돈이나 시간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완벽한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면 사실 은행 같은 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냥 각자 알아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서로 직접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현실 세계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온갖 마찰과 비용이라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사람인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한 장 쓰는 것까지 전부 다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바로 이렇게 귀찮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해결사인 금융중개기관이 짜잔 하고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금융거래를 가로막는 그 첫 번째 장벽, 첫 번째 악당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그 이름은 바로 거래비용입니다. 이건 금융거래를 할 때 가장 눈에 잘 보이고 또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래비용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시간과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줄 사람을 찾아다니느라 쓰는 발품, 즉 탐색 비용이 있고요. 또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 비용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혹시 떼먹고 도망가지는 않는지 지켜보는 감시 비용까지.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래 비용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큰 공장을 짓고 싶어서 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은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만 원씩 여윳돈을 가진 사람, 무려 10만 명을 직접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만 명 한 명 한 명에게 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계약서에 도장까지 받아내야 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마 사람 찾다가 사업 시작도 못하고 끝날 겁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금융중개기관이 해결사로 멋지게 등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중개기관은 방금 말한 이 어마어마한 거래 비용을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 여기 이 표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에 그 마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100명의 사람이 각각 1,000만 원어치 국채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수료를 10만 원씩 각자 내야 해요. 하지만 이 100명이 돈을 한데 모아서 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딱 한 번만 일어나죠. 그럼 총 수수료 10만 원을 100명이서 나눠내니까 한 사람당 부담하는 돈은 고작 1,000원입니다. 10만 원이 1,000원이 되는 기적! 이것이 바로 금융중개기관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의 원천인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악당인 거래비용은 규모의 경제라는 필살기로 멋지게 물리쳤네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까다로운 두 번째 장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정보비용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건 말이죠. 지식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예요. 정보비용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너는 모르고 나만 아는 정보가 있는 상황을 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제 사업 아이템은요, 무조건 대박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속사정을 어떻게 100% 다 알겠어요? 당연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사업의 위험성이나 진짜 속사정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겠죠? 바로 이 정보의 격차,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쪽은 많이 알고 다른 쪽은 잘 모르는 정보의 격차는요,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두 개의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괴물은 어찌나 강력한지 시장을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시장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녀석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문제, 바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역선택은 계약을 하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은 중고차를 덜컥 사는 것과 같죠? 애초에 최악의 상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도덕적 해이는 계약을 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안전운전할게요 약속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만 믿고 갑자기 난폭 운전을 하는 것처럼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죠. 정리하자면 역선택은 숨겨진 특성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문제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화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금융중개기관이죠. 금융중개기관은요, 바로 이런 정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특화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융중개기관의 세 가지 필살기입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로 눈에 보이는 거래 비용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둘째, 대출을 해주기 전에 아주 꼼꼼하게 신용심사를 하죠. 이걸 통해 위험한 사람을 미리 걸러내서 역선택 문제를 막아냅니다. 셋째, 대출을 해준 후에도 끝이 아니에요. 그 돈이 약속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감독 활동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거죠. 어때요? 정말 완벽한 3단 방어 시스템 아닌가요? 결국 금융중개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거래 비용과 정보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원래대로라면 아예 불가능했을 수많은 금융 거래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금융중개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마치 심장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거래 비용과 정보 비용이라는 고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아주 뜨거운 핀테크나 P2P 금융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신무기를 이용해서 이 똑같은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재밌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